오늘부터 실기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함수가 date라는 함수가 나오네요. date. date는 시험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전혀 안 나온 건 아니고요. 그래도 몇 번 나왔네요. 그렇죠? 자, date라는 함수는 어떻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는 date 하고 여기 년, 월, 일 쓰면 이제 이게 날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을 바꿔라 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추세가 이제 그런 형태죠. 얘는 다른 거 낼 만한 게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런 건 가능해요. 오늘 아파트 예약 계약을 했어요. 5개월 후에 1차 중도금, 2개월 후에 뭐 6개월 후에 2차 중도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날짜를 할까? 그 다음에 마지막 날짜 이런 거 있죠. 그 달의 마지막 날짜. 그 날짜를 어떻게 마지막 날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2017년 2월 29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왼쪽 정렬이 됐어요. 왼쪽 맞춤. 근데 2018년은 어떤가 볼까요? 2018년은 이때도 없네요. 20년은 오른쪽 확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는 데이트 가로 열고 2019년 2월 29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019년 2월 29일 없잖아요. 알아서 넘어가요. 자, 그러면 2월 0일은 뭘까요? 2월 0일 전달의 마지막 날짜. 이게 함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전달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달의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월이죠. 3월. 지금이 6월 12일이잖아요. 6월 10일. 그럼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는 데이트 이어 투데이. 투데이가 뭐죠?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에 이어니까 연도예요. 그리고 month 투데이. 투데이가 뭐죠? 오늘 날짜죠. month는 뭐죠? 달이죠. 달. 컴마 1 그럼 뭐죠? 이번 달 1일이에요. 이번 달 1일. 이게 날짜로 바뀌면 알아서 갑니다. 이게 숫자로 들어가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날짜로 바꾸면요 알아서 뭐 날짜가 나와요. 6월 1일. 근데 이달의 마지막 날짜라 그랬잖아요. 이달의 마지막 날짜라는 거는 다음 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달의 마지막 날하고 같은 거죠. 전달의 마지막 날.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라는 함수는 없고요. 자, 여기다가 0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재 6월이니까 5월 말일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것이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얘가 이번 달이잖아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달이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0일이면 이번 달 말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함수를 가지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리면 함수가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함수가 들어갔죠. 데이트, 이어, 투데이, 먼스까지. 네 개는 못 내요. 일반적으로 세 개까지만 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내고 그냥 뭐만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거 앞에 두 자리 자르고 중간에 두 자리 자르고 또 이렇게 두 자리 잘라서 하는 경우.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런 함수들도 있다.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내는 함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함수가 복잡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려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어려워요, 사실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함수는 뭐죠? day라는 함수네요. day는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온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데이스 360 나왔어요. 데이스 360은 뭐 하는 거예요?
는 데이스 360, 여기는 작은 날짜, 여기는 큰 날짜, 여기 옵션이 들어가요. 옵션은 생략해도 돼요. 미국 방식이 있고 유럽 방식이 있는데 보통 요거 안 쓰죠. 요거 안 쓰고도 써요. 기본 값은 생략해도 미국식이니까. 이건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이죠. 날짜 사이의 간격인데 좀 특이하죠. 무조건 한 달은 30일로 잡잖아요. 2월 1일에서 3월 1일까지도 3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본래는 이거 말고 데이트 디퍼런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데이트 D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날짜, 큰 날짜,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6가지나 돼요. 이게 오리지널 날짜와 날짜 사이의 간격을 계산하는 거예요. 연도, 몇 년간, 몇 개월간, 며칠간 이런 거. 예. 근데 이게 함수 목록이 없어요. 여기에 요 안에 없다고. 요 안에 DIF에 데이트 디퍼런스 함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실무에서는 무척 많이 쓰이는 건데 시험에는 내기가 좀 그래요. 데이트 360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 함수는 오늘 날짜, 뭐 어느 날짜, 생년월일, 입사 연월일, 여기에 있는 연도만 빼라. 연도 몇 년도냐 라는 것만 빼는 거죠. 시험에 좀 몇 번 제법 나왔죠? 이어 기억하셔야 되고, 먼스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굳이 위크데이는 뭐 하는 거예요? 위크데이라는 함수는 뭘까요? 이건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 옵션이 들어가는데 해당 날짜에 요일을 숫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라는 걸 표기하는 함수가 아니고요, 숫자를 표기해요. 숫자로.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는 위크데이 날짜 1 2 3 이거는요 월요일을 일요일을 1로 하고요, 월요일을 2로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토요일이 7로 가요. 얘는 월요일이 1이고요, 화요일이 2고요, 토요일이 6이고요, 일요일이 7이에요. 얘는 동일한데 월요일이 0이에요. 화요일이 1이고요. 그럼 일요일이 6이 되겠죠? 근데 컴퓨터에 보면 0번째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옵션 3은 잘 안 써요. 1과 2를 많이 씁니다. 여기는 이제 금요일이 뭐다? 이제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해당 날짜가 주말, 휴일인지를 판별하시오. 어떻게 할까요? 주말이나 토요일이 주말이다 휴일이다라는 거는 이거죠. 이거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를 묻는 거죠. 얘는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이에요. 얘는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는 if weekday 해당 날짜 이 옵션 2를 써가지고,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날짜가 이 옵션 2를 썼더니 금요일 그러면 5고 토요일이면 6이고 일요일이면 7이죠. 그러면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6이나 7이냐는 거잖아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아니면 월화수목 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휴무 아니면 근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옵션 1 쓰면 어떻게 될까요? 1이거나 또는 7이거나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불편하죠. 그때 이제 2 쓰면 편해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막 응용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실기시험에는 이렇게는 안 나오고요. 필기시험에는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필기시험에는. 그러면 옵션 2가 뭔지를 알아야 빨리빨리 계산하겠죠. 왜냐면 실기시험은 쉬워요. 는 위크데이 가로 열고 어느 날짜를 클릭하고 컴마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르면 요거 FX 누르시면 돼요. FX에 그래서 일요일에서 일요일 1서부터 7까지는 1이고 월요일 1서부터 7까지 일요일은 2이고 월요일 0서부터 하는 건 3이고 옵션이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실기시험 볼 때는 얘를 꺼내 보면 2를 써볼까? 그럼 6이네. 그럼 토요일이네. 얘를 1 쓰면 뭐가 돼요? 토요일이 맞잖아요. 1이 일요일이고 토요일이 7이라 그랬잖아요. 7 나왔잖아요. 그렇죠. 옵션 3을 쓰면 당연히 0, 1, 2, 3, 4, 5, 6이니까 토요일 5가 맞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다 뭐를 쓰는지 아세요? 추수 써요. 추수. 그러면 월요일이 첫 번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쓰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토요일이죠. 그럼 날짜를 오늘 날짜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오늘 월요일 맞아요. 이렇게 추수 함수를 써갖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도 계산합니다. 요일 판별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많이 낼 수 있어요. 투데이 함수는 우리가 많이 봤던 거예요. 오늘 날짜 이런 거. 오늘 날짜. 내일 열어봐도 오늘 날짜. 그러니까 내일 열어보면 내일 날짜가 나오고 1년 후에 열어보면 1년 후에 날짜가 나오겠죠. 그게 투데이고. 14페이지 보면 타임 나왔어요. 타임. 시분 초를 나타내는 거. 이렇게 하면 되죠. 는 타임 만약에 15, 15, 15 그럼 뭐죠? 이거는 15시 15분 15초 오후 3시 15분 15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65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15시 16분 5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이것까지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16시 6분 5초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우리가 매길 때는 뭐 15시, 15분, 15초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65초 그럼 이거는 글자가 돼요. 날 시간으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타임이라는 함수 아까 데이터 안에다 쓴 것처럼 그래 써버리면 이 시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얘는 안 되지만 얘는 된다 이거지. 그런 거. 뭐 아워는 현재 시간에서 시만 뽑아오는 거, 미니트, 세컨드 뭐 이런 함수들도 있어요. 시험에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17페이지에 10번 먼스 함수. 오늘 몇 월이니? 오늘 몇 월인지 왜 물어봐요? 이번 달 생일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이번 달에 생일 있는 사람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6월이잖아요. 그럼 직원들의 생년월일 중에 월만 맞으면은 이번 달 월하고 그 사람들 생년월일이 월하고 같으면 이번 달에 그 사람들 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하죠. 그 이제 뭐 매달 1일이 딱 되면 이제 뭐 이번 달 생일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게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건부 서식에서도 뭐 이번 달에 같은 달 뭐 5월 달에 입사한 사람을 찾아봐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19페이지에 이 데이트 13번에 이 데이트 보셨어요? 기억나세요? 이 데이트? 이 데이트 어디서 보셨죠? 우리? 필기시험 공부할 때 우리 봤었죠? 이 데이트. 이 데이트는 뭐예요?
몇 개월 후, 몇 개월 후.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다가 사실은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1개월 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이 데이트 날짜 찍어가지고 는 이 데이트 날짜 찍고 이렇게 쓰면 현재 날짜에 n 개월 후, 전후 이렇게 쓰면 되죠. 전후. 마이너스 값 쓰면 전, 플러스를 쓰면 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쉬워요. 근데 이어 먼스는 뭐예요? 이어 먼스는 다음 달 3개월 후에 그 달의 마지막 날짜 이런 거. 그때는 또 이어 먼스를 쓰면 되죠. 는 이어 먼스 날짜를 쓰고 n. 그럼 뭐다? 현재 날짜의 n개월 전후에 마지막 날짜. 5월 31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다 5월 31일 날짜 쓰고 나서 컴마 n 하면 뭐예요? 자, 한번 해보죠. 뭐 여기다가 는 이 데이트 투데이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컴마 3 하면 뭐예요? 3개월 후. 3개월 후 날짜가 지금 이 모양이라서 그런 거지. 날짜를 바꿔주면 돼요. 오늘 날짜가 6월 12일이니까 3개월 후니까 9월 12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 쓰면 뭐죠? 3개월 전. 근데 이제 이 데이트가 아니라 이 오 먼스야. 이 오 먼스. 그럼 3개월 후죠? 그 3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는 아까 여기다가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는 플러스 1을 하고 콤마 0 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얼마나 복잡해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쓰면 편하지. 0 쓰면 뭐가 될까? 0 쓰면 이번 달 마지막 날짜지 뭐 0. 뭐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바보 소리 듣는 거지. 이걸 쓰면 바보 소리 듣는 거. 너무 길어. 이게 짧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날짜 형태가 아닌 주민등록번호 형태처럼 돼 있으면 연월일을 쪼개서 넣어야지. 뭐 그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데이트를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굳이 그 날짜에 연도 빼내고 그 날짜에 월 빼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어먼스 쓰면 되는 거죠. 얘는 필기시험에 우리 나왔었잖아요. 몇 번씩. 20페이지 워크데이는요, 일하는 기간, 일하는 날짜.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워크데이 B의 네 번째부터 C의 네 번째. 이게 뭐야? 는 이렇게 써있나 한번 볼게요. 워크데이 가로 열고 날짜 콤마 n. 이건 뭐죠? 현재 날짜로부터 n일간 일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오늘 날짜부터 10일간 일하세요 그랬어요. 그럼 언제 끝나는 거예요? 플러스 10 하면 안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빼야 돼요. 또 그러니까는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냐 이거지. 예를부터 오늘 공사 시작합니다. 이 공사는 40일간 공사할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평일만 일할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난다는 거죠? 계산해 보면 되지. 네, 여기다가 는 워크데이 투데이 오늘 날짜죠? 투데이 날짜를 쓰고요. 콤마 40일간 일한대요. 자, 5일간만 일해봅시다. 5일간만.
오늘이 12일이거든요. 12일이니까 날짜를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간? 오늘 맞나요? 며칠날 끝나죠? 오늘 12일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19일날 오네. 5일간 일했으니까 19일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19일날 이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자는 워크데이 2017년 6월 12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5 썼더니 2017년 6월 12일로부터 5일간 작업을 하고요. 요게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월요일 작업이에요. 그래서 2017년 6월 17일인가요? 6월 17일날 금요일날 작업이 완료가 돼요. 완료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19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복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날짜부터 4일간 휴가를 받았대요. 오늘 날짜 4일을 받았으면 월화수목이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그럼 회사에 언제 온다? 금요일 오겠죠. 근데 오늘부터 5일간 휴가를 받았어요. 휴가 받았단 말이야. 그럼 월화수목금까지 휴가잖아요. 회사 언제 올까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쉬는 날이니까 빼고 월요일날 회사에 이제 근무하러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내지. 그래야 학생들도 알아듣기 쉬워. 뭐 일하는 거 보면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니까는. 예. 그게 워크데이. 한 번 나왔어요. 실기시험에. 필기시험에는 뭐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은요. 17번 22페이지 17번이 뭐냐면 if 함수입니다. if 함수. if 함수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당연히 뭐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이번 시험에도 100% 나온다 보시면 되죠. if 함수는 뭐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if 함수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게 뭐죠? and 함수도 궁합 잘 맞잖아요. 그렇죠. and 함수, or 함수 아주 세트로 잘 나와요. if가 나오면 뭐 조건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지만 조건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경우,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다. and, if, 그 다음에 보면 or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and, or 섞어버리면 어려워요. 뭐뭐이면서 뭐뭐이거나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 이런 거. 되게 헷갈려 말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국어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 이거나, 체육 점수가 85점 이상이면서 미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낸다 그러면은 는 if, and 그 다음에 or, 그러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렇게 들어가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국어가 90점 이상이어야 되고
수학이 90점 이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또 체육이 85점 이상해야 되고, 또 미술이 80점 이상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나 또는 이거나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막 문제를 보면. 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었으니까 AND OR을 섞어서 하는 거. 근데 주로 AND를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면서 뭐 정비 상태가 뭐 보증 상태라면 어쩌고 저쩌고 뭐 최상급 뭐 이런 거 우리 풀어봤던 것 중에 그렇게 이제 문제를 내겠죠. if 함수는 뭐 실제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if 에라 if 에라 함수 있어요. 인수라고 되어 있고요.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앞에 있는 것이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얘가 에러가 나면은 이제 뒤에다 처리하자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1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1등서부터 3등까지 1등은 뭐라고? 최우수, 2등은 우수, 3등은 보통, 그 외에는 노력.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보냐면 이렇게 쓰죠. 추수 랭크 함수를 쓰겠죠. 그렇죠? 랭크 함수를 가지고 처리해가지고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4등이면 노력, 5등에도 노력, 6등에도 노력, 7등에도 노력, 8등에도 노력, 9등에도 노력, 10등에도 노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노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if 에러로 고쳐버리면은요, if 에러로 고쳐버리면 if 에러 쓰고 여기에서 마무리 져버리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1등, 2등, 3등인 경우에는 이 값이 나오는데 4등부터는 없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추수함수 자체가 에러가 나요. 그러면 에러가 났으니까 노력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추세예요. if 에러가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산하다 보면 어떤 값을 0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0. 몇 나누기 몇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분모가 0이면 불능이거든요. 분자가 0이면 0인데 분모가 0이면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는 뭐 어떤 값 나누기 어떤 값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한번 해볼까? 는 이거 나누기 이거를 했단 말이에요.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if 에러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해라. 만약에 안되면 오류라고 쓰자. 이렇게. 얘가 만약에 없거나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가.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이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류 메시지 출력해 주자 이거죠. 간단하게 if 에러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6가지가 있다 그랬죠. daverage, dsum, 자 dsum이 있고요, davera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가 있고 t 카운트 a가 있고 t max가 있고 t 미니멈이 있고 12가지 중에 우리 시험엔 6가지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 중에 t 에버리지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왜? 라운드 계열 함수랑 섞어버리면 쉬우니까는. t 에버리지 얼마나 많이 나왔나 보세요. 빈도수가 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이번 시험에도 t 에버리지는 나올 것 같아요. t 에버리지가 아니면 뭐 다른 함수라도 나오겠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t 미니멈, t 맥시멈, 그 다음에 t sum, t count a, t count,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계열 나왔어요. 라운드 계열,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이런 거. 라운드 계열의 함수에서는 소점이야 몇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뭐 이런 거, 컴마 3 그러면 소점이야 셋째 자리까지 남겨라 이런 건데, 마이너스 2 그러면 1, 10,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올림, 내림을 해라 이런 거. 라운드 업,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가 또 뭐가 있죠? 썸이프 이거 있네. 썸이프, 카운트 이프, 에버레이지 이프, 그 다음에 sum if s, count if s, average if s, 복수형 조건이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경우 쓰는 거. sum if는 뭐라고요? 조건에 맞는 것들의 합계 구하는 거죠. 우리 반 남학생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럼 count if. 축구 좋아하는 여학생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럼 count if s. 우리 반 남학생들의 뭐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해봐라. sum if. 여학생들의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해봐라. 그러면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건을 찾아가지고 체육 점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ABS는 뭐예요? ABS 절대값 함수죠. 절대값 함수. 이렇게는 ABS 마이너스 5.8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5.8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가 없는 거잖아. 부호. 크기만을 나타내는 함수. 크기만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호값이 뭔지를 알려주는 함수 있습니다. 사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부호. 근데 이거는 크기.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크기만 따지는 거. MOD는 뭐라 그랬죠? MOD 나머지 구하는 거라 그랬죠? 나머지 구하는 거. 근데 5 나누기 3의 나머지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다 그러면 어떤 수의 배수가 된다 뭐 이런 거. 배수관계에서도 배수관계 시험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짝수인지 아닌지 판별해봐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어요. 엑셀에서 조건부 서식을 넣어주는데 5줄마다 밑줄을 치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에 가서 는 로우 MOD 로우 콤마 5 나머지가 0이면은 밑줄을 칠 건데요. 빨간색 밑줄을 요거다 칠 거예요. 이렇게 요거다 이렇게 칠 겁니다. 어떻게 됐나 보세요. 5줄마다 밑줄 쳤잖아요. 그렇죠? 테두리선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줄 번호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줄 번호 가지고. 예,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로우 줄 번호가 컴마 5, 그러니까 MOD 나머지 줄 번호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5, 10, 15, 20 이런 거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 줄마다 밑줄이 쳐지는 거죠. 빨간 줄로 테두리선을 그렸으니까는. 칸은 또 이렇게 하면 되죠. 칸은 A, B, C, D가 컬스라 그래. 컬럼 이건 로우고 컬럼 행렬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렇게도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INT 우리 많이 배웠던 거죠. INT 이건 정수값. sum average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있었죠. 트렁크 기억나세요?
이건 소수 이하를 절사하는 함수인데 int하고 트렁크하고 양수일 땐 똑같은데 음수일 땐 하나씩 차이 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실기시험에서는 이 함수 쓰시오 그럼 쓰면 되는 거예요. 필기시험처럼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사용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41페이지 37번에 보면 팩토리얼도 있어요. 팩토리얼 5팩토리얼 얼마냐 이거지. 5, 4, 3, 2, 1 곱하는 거. 엑셀에는요 수학에 있는 이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우리 수학 시간에 10팩토리얼 그러면 10팩토리얼을 곱했잖아 우리가 다. 근데 그냥 팩트 가로 열고 10 쓰면 그냥 10팩토리얼이에요.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다 있어요. 내가 뭐 원주율 3.14를 뭐하러 외워서 곱하고 자시고 하냐고. 는 파이 가로 열고 닫고 그럼 파이가 돼 원주율이. 난수 구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래들은 라운드 다운은 시험에 아까 라운드업 이런 거 반올림 계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썸이프 S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죠? H룩업. 시험에 무척 많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도 H룩업은 나올 거예요. V룩업이 나오든지 H룩업이 나오는데 V룩업하고 H룩업 사용법이 또 동일하잖아요. 참조하는 범위가 세로로 되어 있으면 버티칼 세로 V룩업이고 참조 범위가 가로로 되어 있으면 horizontal H룩업 쓰는 거고요. 뭐. H룩업, V룩업 막상막합니다. 예전에 두 번 다 나왔어요. H룩업도 나오고 V룩업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추수함수 골라잡아 하나 성별 고를 때도 많이 쓰죠. 성별 는 추수 MID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 이게 성별 코드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라서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5면 남, 6이면 여. 이거를 또 어떻게 합니까? 는 if mod MID 주민번호 8,1, 2 2로 나눴더니 나머지 0이더라. 나머지가 1이면 뭐다 이거는 남 아니면 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별 코드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잖아요. 1, 3, 5, 7 이런거 그 남자고 아니면 여자고. 왜냐면 우리나라 성별 코드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9번, 0번은 거의 이제 막 사망하셨다고 보시면 되고 180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1, 2, 3, 4, 5, 6, 6까지는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1, 2, 3, 4, 5, 6을 추수로 골라도 되고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해서 컴마 1이면 홀수니까는 홀수잖아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면 남자고 짝수면 여자고 이렇게 할 게 많아요 사실은. 인덱스도 있고 매치도 있는데 매치가 실기시험 범위에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찾아봐야죠 뭐.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거 아까 MID 레프트 라이트 기억나실 거예요. 예.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퍼 뭐 프로퍼 대문자 소문자 이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뭐 굳이 아까 그 카운트 이프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조건부 개수하는 카운트 이프도 많이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랭크만 빼먹을 뻔했다. 랭크 순위 결정하는 거죠. 시험에 얘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지 스몰
그 다음 맥시멈, 미니멈 뭐 이런거. 에버리지는 너무 쉬워서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 보셔야 돼요. 이 지금 교재 어디냐면은요, 86쪽서부터 나와 있는 계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계산 문제들을 묶어 놓은 거예요. 계산 문제만 따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를 많이 못 다 풀어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짬날 때 이걸 풀어 보셔야 돼요. 우리 이제 최신 기출 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함수 제가 요건 따로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